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근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는 OT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자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2차는 이제 트랙을 타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1차 과목이 좀 보면 일단 중소기업 우리 이제 경영 지도사라는 이 자격 자체가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하는 경우 이게 수명 이런 거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좀 짧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래서 경영에 관련한 전문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럼 누가 좀 이거를 전문적인 경영 지식, 경영 역량을 서포트 해줄 거냐? 마땅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뭐 회계사는 회계적인 거, 세무사는 세금 내는 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대형 컨설팅 펌들이 있는데 대형 컨설팅 펌은 중소기업은 쬐까매가지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을 누군가는 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경영적인 지식,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또 경영을 지도하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도와줄 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하기로 했고 그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 자격이 경영지도사 자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영지도사는 굉장히 좋은 자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같은 데 보면 우리 이제 요런 데 다 많이 나올 텐데 경영지도사가 이제 국가의 비용으로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또 개선 작업, 경영 개선 작업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경영 지도사도 되는 거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영학 박사들이 중소기업 막 지도하러 다니지는 않을 거고 전문적으로 이 경영 지도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지원 사업에 어떻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 그중에서 특별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시험 보는 게 한 과목이고요. 경영을 지도하니까 당연히 경영학 원론 수준이기는 한데 그리고 다행인 건 우리 경영지도사의 경영학은 노무사 경영학보다는 매우 원론적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막 이따마시만큼 뭐 경영 노무사의 경영학 원론은 공부하려고 하면 이 강론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 경영학의 기본적인 지도 원리라든지 기업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의 스킬, 뭐 기업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경영학의 원론 단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인데 이 노무사 경영학에서는 뭐 회계도 조직행동론도 뭐 거의 강론 수준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해 버리니까 좀 범위가 좀 넓기는 한데 지도사의 경영학은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인 거죠. 경영 컨설팅 하려고 하면 일단 재무제표를 봐야 하니까 회계학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나면 기업 진단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과목인데요. 이 기업 진단론은 기본적으로는 회계학 개론하고 경영학 원론하고가 다 이게 베이스에 깔려야 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진단하려고 하는데 경영학의 기본을 모르고 회계학의 기본을 모르고선 뭘 진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우리 시험 과목으로 보면 얘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기업 진단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실제. 그래서 기업 진단론의 성적이라는 건 요거 안에서의 내용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 회계학과 경영학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어야 기업 진단론을 좀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방법론은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무언가를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선 그 회사, 해당 중소기업의 데이터들 또는 그 사람들의 현재의 생각, 그 실적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는 거가 맞느냐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표본을 어떻게 뽑냐, 그 표본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영어는 뭐 맨날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과목이지만 어쨌든 이건 다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 얘네들은 중소기업 관련법이나 조사방법론은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공부를 하셔야,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요 세 가지는 사실상 뭉쳐져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얘만 공부한다고 기업 진단론을 100점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험 구조, 스트럭처는 이렇고요. 시험은 어쨌든 오지선다 25문제, 40점 과락, 평균 이렇게 그랜드 토탈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 다 잘 아실 테니까. 두 번째는 이 기업 진단론이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가 이 기업 진단론이니까 기업 진단이 도대체 어떤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업은 뭐고,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고, 기업의 형태는 뭐고, 기업 진단을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어떻고, 그 절차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 파트 1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경영 진단이라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분석의 범위, 목적, 대상, 체계 이런 것들 쭉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영 분석의 방법들을 좀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지도사의 1차 시험 수준에서 매우 디테일한 경영 분석의 방법을 학습한다고 그걸 알기도 어렵고 그렇게 배웠다고 그거를 현장 가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고 어떤 기업, 경영학이라는 건 원래 정답이 없는 학문이거든요. 유일만능의 솔루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조직의 상황을 보고 뭐 조직의 규모라든지 매출액 규모라든지 직원 규모라든지 직원의 수준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솔루션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영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언급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 회계학에서도 나올 텐데 어쨌든 경영 분석의 첫 번째 출발은 재무 분석입니다. 저도 뭐 현장에 컨설팅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잘은 안 합니다만은 저는 주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중소기업에 컨설팅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인들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럴 때 한 3명, 5명 이렇게 팀을 짜서 들어가면 박사급 연구원 하나 회계 베이스인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일단 5개년, 길면 10개년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일단 과거의 역사는 그 결과물들이 재무 데이터 안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트 3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고요. 얘는 사실은 앞에 있는 회계학 개론에서 다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믹스해서 연계되어서 같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파트인 거죠. 이쪽은 거꾸로 요 파트 1이나 파트 2, 그다음에 파트 5, 파트 6 이쪽은 몇 가지의 주요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경영학 원론의 지식에다가 여기서 새로 다루어지는 몇 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 4번은 회계학이 베이스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또 계산하면 막 이렇게
알레르기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요 나오는 건 각종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이고요. 파트 4는 비용 구조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레버리지하고 손익분기점 분석. 얘도 사실은 회계 쪽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파트 4, 3, 4가 연결이 되고 얘네들은 계산인 거고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 6는 질적 경영 분석인데 얘는 계약 원론에서 전략 파트인 겁니다. 외부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내부 환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된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은 뭐냐를 기반으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그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들 이제 주로 나오는 거죠.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 방법과 관련된 얘기가 파트 5에서 나올 거고요. 파트 6에서는 그 망하는 기업은 도대체 뭐냐, 어떤 상태를 망하는 부실화된 기업이라고 하냐, 부실화된 기업은 어떠한 징조, 조짐, 징후들이 보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파트 6에서 하는데 막 그닥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1, 2, 5, 6는 주요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 4는 아무래도 손으로, 이게 눈으로 풀어보는 건 절대 공부한 게 아닙니다. 손으로 풀어봐야 풀어보는 겁니다. 귀찮아도 다 풀어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커리큘럼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이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기본 이론 공부하다 지쳐버리니까 15강 내외 정도로 제가 이론은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원 핵심 문제 풀이는 얘와 연계해서 가는 건데 우리 문제가 약간 통합적으로 돼 있어서 막 단원 끝마다 있는 문제들이 정확히 막 이렇게 매칭되거나 문제가 막 대빵 막 우수하고 우와 잘 낸 문제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트레이닝 삼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거는 한 2 내지 3강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대빵 자주 나오는 거 전반적인 이론들 한번 핵심 이론을 통해서 쭉 스크리닝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것도 뭐 2강 내지 3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그것도 한두 강 정도, 지금 생각에는 1강 정도로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의 해봐야 완전히 픽스된 강수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이렇게 20에서 23강 내외로 구성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일단 1회독하고 문제 풀고 핵심 이론 공부해보고 문제 풀었는데 많이 틀리네, 그럼 다시 올라가서 2회독 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보면 한 50시간 정도 여러분 공부하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어디로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시험에서 80점 맞는 거 하고 100점 맞는 거 하고 또는 90점 맞는 거 하고 투여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얘가 50시간 들었다. 얘는 100시간이 필요합니다. 얘는 200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더블업 되거든요. 80, 90. 여기 뭐 50에서 80 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죠. 좀만 공부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80에서 90 가는 거, 90에서 100 가는 거는 거의 더블업 해야 돼요. 공부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40점 꽈락에 평균 60인 건데 100점 맞으면 2차를 붙여준답니까? 굳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경영학 공부한 사람인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여하는 자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요거에서 혹시나 모자란 데 있으면 뭐 조사 방법론이나 뭐 이렇게 나는 법 죽겠다. 그럼 그쪽에서 조금 점수 빠진 거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통해서 80점 정도를 나의 타겟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뭐 제가 그 강의 배정도 그쯤으로 짜서 좀 해놨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밀려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에이 안 되겠네. 우리 1차 시험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아니니까 준비해서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업을 꾸준히 듣는 게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OT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본 강의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